오늘의 컨텐츠 무서운 게 딱 좋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떡이들 근데 뭐가 무서워? 나 좀 궁금하다. 개떡이들이 좀 무서워하는 에피소드 같은 거? 들은 것 중에 약간 인상 깊은 공포 썰 이런 거 있어요? 빈곤과 기억,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섭다고요?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라고요? 전 개떡이가 무서워요. 자고 있는데 입에 돈벌레 지나가. 아! 입 너구! 입 너구! 다시 보니까 무서운 게 딱 좋아가 아니라 삑 좋아네. 내가 고쳤어, 여기 살짝. 내가 고쳤어. 무서운 게 띡 좋아. 방에 불 끄고 해주세요, 유유.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자, 컨텐츠 중에는 돈의 리액션이 없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유하유하. 유하예요. 반갑다죠, 반갑다죠.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옆에 온대요. 친하게 지내세요.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차대! 가라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개떡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공포 사연 모아놓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공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잘못 정했나? 드르렁. 어쨌든 자, 공포란 무엇인가? 에휴, 다 하면 아이, 소리 질러서 깨워라. 들어봐. 재밌어요. 공포란 무엇인가? 공포는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감정을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야, PC방 갈래? 자, 공포란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근데 공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요. 다시 찍어야 되잖아. 개떡이 때문에 다시 찍어야 되잖아. 다시. 유하. 오늘은 무서운 게 띡 좋아. 독케이크와 함께 공포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 어쨌든 좋습니다. 자, 공포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감정. 숨쉬고 먹고 죽는 생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개념입니다. 공포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공포를 느끼게 진화했는가? 그것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격기 3반에서 봤다고요? 아, 진짜? 격기 3반에 뭐라고 나오는데? 궁금함. 격기 3반에 뭐라고 나오는데? 아, 똑같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생물인 이유는 바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야. 고소공포증이라던가 아니면 그 어두운 밤거리 이런 거 다 무서워하잖아.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 조상님들은 다 죽었다 이거지. 조상님 때부터 이제 생존에 불리한 것들을 이제 무서워하게끔 진화한 게 아니냐. 조상님 다 죽었다가 토끼야. 그래서 조상님들 다 죽었대. 예를 들어서 이제 뱀 같은 거 아니면 쥐꼬리 이런 거 나 그 보면은 근데 뱀 같은 거 그냥 애완뱀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로 안 징그러운데 막상 이제 뱀 보면 약간 소름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소름 쭉 끼치는 거. 뱀은 좀 귀엽다고요? 아니야. 벌레 같은 거. 그럼 뱀 말고 벌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뱀을 안 무서워한 조상님들은 다 뱀이다 너처럼
지금 뱀 귀엽다고 하는 개떡이들 다 멸종당하는 거지. 너처럼 뱀이 귀엽네 이렇게 물어요 이러면서 딱 만지려고 하면은 뱀이 이렇게 깍 물어서 바로 사망. 뱀 너무 귀엽다고요? 멸종. 뱀한테 바로 뽀뽀 갈긴다고? 멸종. 뱀이랑 친구예요? 멸종. 죽을 만큼 귀여워? 죽음으로 귀엽네. 아무튼 개떡이 멸종당함. 그런 거 좋아하면 죽어. 그런 거 좋아하지 마. 그래서 그 다 죽었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난 이거 진짜일지 아닐지 좀 사실 있잖아. 들어봐봐. 그 위험이라는 건 다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원시인이 오 이러고 빨간색 벌써 먹었는데 그 죽었어. 그럼 동료 원시인이 그걸 딱 보고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유전자에 남아? 그거는 후천적인 경험이잖아. 그치? 이거 다른 애 먹여야겠다고요? 뭔 소리야? 뭘 속보 말이요 사람이야. 닥쳐 방해하지 마. 닥쳐. 선천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아니 빨간 버섯을 선천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딨어.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만 살아남으면 다음 세대도 알러지 때문에 피하겠지? 근데 그러면 땅콩 먹고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 유전자만 남았다고 쳐. 그러면은 그 실수로 땅콩이라도 한 입 먹었다가 그냥 다 멸종 아니야? 어. 하긴. 먹었는데 막 뒤지게 아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나? 어쨌든 아쉽게 되는 거라고요. 뭔 소리야. 아무튼 그렇다. 나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안 믿겨지긴 함. 이거. 난 약간 이건 불신해. 그래서 그 유전이 된다는 게 그 정설이긴 한데요. 독쌤은 안 믿음. 과학이 틀린 경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과학이 틀릴 때도 가끔은 있음. 그럼 왜 가져왔냐고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래. 그럼 뭐 믿냐고요? 아니 기싸움이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대부분 이 공포라는 개념은 이제 인간만큼 똑똑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포유류 레벨까지는 지능이 올라와야 느낀다고 좀 대부분 다 그렇대요. 그 포유류 정도로 지능이 올라와야지 이제 공포 이런 반응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벌레 중에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대. 이름이 예쁜 꼬마 선충이야. 근데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세포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공포 감정을 느끼는 듯한 그런 반응이 관찰되기도 했대요. 예쁜 꼬마 선충이다. 자, 다음. 그래서 아까 어떤 개떡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바로 공포와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서 개떡이는 공포와 두려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그 어떤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공포는 내가 모르는 상태일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공포고요. 두려움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상태에서 이제 드는 두려움의 감정이 두려움이래. 긴급 휴방 두려움 방적 공포. 마. 그렇네. 어쨌든 개떡이 방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쳐. 그러면 귀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개떡이 방에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개떡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그리고 저게 진짜 그 귀신인지 뭔지 사람인지 뭔지. 그런 기분이 딱 들 거 아니야. 이쁘냐고요? 중요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공포다, 공포. 공포다, 공포! 공포다, 공포. 두려움은 어떤 거냐? 두려움은 어떤 감정이냐? 이거는 이제 엄마가 개떡이 이리 와서 앉아봐. 엄마가 이제 거실에 표정 되게 안 좋아. 딱 이렇게 하고 띠리리리 이러면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딱 들어왔어. 근데 엄마가 거실에 TV도 안 틀어놨어. 조용. 딱 앉아 계심. 그리고 나서 너 방에 가서 가방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일로 나와. 그렇게 얘기함. 그러면 뭐야? 두려움이지. 왜냐하면 이제 뒤지게 혼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뒤지게 혼날 거잖아. 다 알잖아. 다 알고 느끼는 공포의 감정. 이게 바로 두려움이다. 두렵다. 엄마가 공포가 아니지. 두려움이지. 두려움은 감정인 거 아니냐고요? 무서운데 공포 아니냐고? 어떻게 혼날까 미지라고요? 아, 뭐 걸렸는지 몰라서 공포야? 아, 이것도 공포야? 혼날 거 안다. 두려움. 뭘로 혼날까? 공포. 둘 다 느껴짐. 둘 다 느껴짐. 몇 대 맞을까? 공포. 어쨌든 그게 바로 공포와 두려움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학자 쌤이 멋있게 정리를 했다. 그것은 바로 이거다. 대충 그 뭐 이 사람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어요. 헨리였나? 진짜 개성이 없다고요? 아니 앨런인가? 뭐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인간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다라고 말했음. 앨런 워커라고 그런가 봐. 이 사람 철학자래요. 가수라고요? 아, 뭔 소리야. 디그레임의 주인공을. 아, 속았잖아! 아, 뭐 하는 거야! 에렌 예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음. 악마가 존재한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서울 것이다. 왜냐하면 악마가 나한테 무슨 짓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 뒤지게 많이 했다고요? 야, 딱 3문장 했다. 딱 3문장. 너무하네. 딱 3줄 쳤다. 딱 3줄. 말 뒤지게 많은 말이 심하잖아. 딱 3줄 쳤다. 님 채팅 몇 개 쳤는데요. 채팅 뒤지게 많이 쳤네. 채팅 뒤지게 많이 쳤네. 8,000개 했잖아. 이 사람 딱 3줄 쳤는데. 너무하네. 자, 그래서 인간이 오늘 우리의 주제는 공포니까 아무튼 우리는 생존에 불리한 아니면 마주쳤을 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잠재성을 지닌 그런 것들을 좀 무서워한다. 높은 확률로 뒤질 수도 있는 걸 무서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서워하는 거 높은 거 뒤질 수도 있죠. 어두운 곳 갔다가 뒤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타인 잘못 걸리면 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무서운다. 왜 뒤지냐고요? 아니 어두운데 이렇게 가다가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머리 깍 해가지고 깍 죽으면 어떡해. 뒤질 수도 있지. 이제 밖에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낮에 나가. 밝을 때 다녀. 그리고 어두운 데는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뒤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맞닥뜨렸을 때 뒤질 수도 있는 걸 두려워한다. 밤에 나갔더니 너무 어두워. 밤이니까 밤이니까 어둡지. 어쩌라는 거야.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사람들 다 무서운 것도 무섭고 높은 것도 무섭고 어두운 것도 무섭고 타인도 좀 처음에 만나면 무서워서 좀 경계하잖아. 근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진 않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병적으로 심해진다 라고 하면은 이걸 공포증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포비아. 이게 바로 포비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포비아임. 스펠링함. 개떡이 포비아 스펠링 알아요? 휴방포비아라고요. 아무튼 이걸 영어로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공포의 신 포버스의 파생어라고 합니다. 근데 벌레 보고 무서워 징그러 이 정도로 이제 하는 거는 포비아까지 분류가 안 되고요. 이제 공포증이다 포비아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병적으로 이제 무서워해야 된대. 뭔가 두려운 물체나 두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다 라고 할 때 이걸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증을 일으키는 상황을 딱 접했을 때 막 숨도 못 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땀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숨쉬기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임. 공포증임. 개떡이도 포비아 있다고. 위아래 포비아라고요?
비둘기 공포증, 벌레 공포증. 그래요, 맞아요. 종류 되게 많아. 결벽증도 공포증이냐고요? 예스. 결벽증은 세균에 대한 공포증인 거임. 이성과에 대한 공포증이라고요? 포비아입니다. 부정맥도 공포증이냐고요? 포비아입니다. 게임 포비아도 있다고요? 저챗이 끝나는 게 무서워? 독케이크 보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고 땀이 난다고요? 독케이크 공포증입니다. 극복하세요. 시금치 못 먹는데 포비아냐고. 별게 다 포비아야, 열받게. 별게 다 포비아야, 열받게. 전 포비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그거잖아. 컴퓨터가 너무 무서웠었어요잉. 그건 이제 트라우마. 후천적 공포증입니다. 그 약간 처음에는 멀쩡한 게임인 척하면서 막 이렇게 막 게임을 시켜. 그러다가 뭐 틀린 장면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사진들 사이에서 귀신 대가리 튀어나와가지고 따다다닥 이렇게 다가옴. 개 무서움. 그거 있어. 그거라 이제 미로찾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가다가 마우스 딱 닿으면 갑자기 꺄앙 소리 나오면서 그 얼굴 엑소시스트 같은 얼굴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음. 무서워. 그리고 그 움짤 중에 그거 알아요? 아씨 개 무섭게 생겼네. 나 포비아 느껴져. 그래 개떡아 이거 조심해 알겠지?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거 슉 이렇게 다가오잖아. 개 무서워. 너무 싫어. 아이고 너무 무서워. 아이고 너무 무서워. 밑에 이게 더 무섭다고요? 그러게. 이거 마네킹이야. 커플이 아니라 마네킹이. 흐아. 독심 저분의 끝판왕으로 인형의 섬이라는 데도 있어. 나 뭔지 알아. 그 인형 주렁주렁 다 매달아 놓은 거 아니야? 멕시코에? 인형에서.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인형들도 되게 하나같이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 일부러 이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덜어놨나? 아니면 인형이 비를 많이 맞아서 이렇게 됐나? 너무 무서워. 이게 말이 되냐고. 유명해져서 짝퉁도 많다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바로 포비아. 그 공포증 환자들은 이런 게 약간 일반적이지 않잖아.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무서워하는 걸 접하면 그 이성적일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를 포비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소 10%의 인구가 포비아를 뭐 어쨌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대. 의지만으로 극복이 안 된대. 그래서 독쌤이 몇 가지의 공포증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인 거 말고 좀 특이한 거. 개떡이 취직 포비아라고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개떡 나 두려워. 뭐 하는 거야? 개떡이 리액션 맛있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럼 여기만 엄지로 가리고 봐. 구가 너무 무섭다고요? 이거 빨리 치워줘. 팔에 구멍 2개 있는 거 너무 무섭다고. 1이랑 5랑 7이 무서워요? 너! 나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숫자 공포증은 이제 수학이나 수리가 아니라 숫자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막 4, 13, 6 이런 거 재수 없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4도 빼버리고 F라고 적어놓고 이렇잖아. 그런 케이스래요. 뭔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불길하다. 이게 나쁜 걸 의미한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숫자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숫자 공포증 근들갑 진짜 많아. 그냥 다 무서워해요. 큰 수 공포증도 있음. 막 일시 백천 만 억 조 경 해. 그 다음에 무 이거였나? 무 아닌가? 신났네. 무만 들어도 신이 나. 개떡이. 무량공처. 그런 공포증이 있대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 야채 공포증. 채소의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떡기야. 좋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대표적인 공포증 중에 또 하나 바로 심해 공포증입니다. 이거는 해양 공포증이라고도 하고요. 심해나 심해어 사진
그리고 깊은 바닷속 사진을 보면 답답하고 오싹해지는 거. 근데 나 심해 공포증은 좀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생각인데 나 심해 공포증 있는 듯. 왜냐하면은 그 독쌤이 여러분들한테 심해 공포증 체험시켜주려고 여기 이렇게 모아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무서워. 물고기 꼬리. 심해. 두려워. 숨 막혀. 헥헥. 씨. 거대 미역줄기. 숨 막혀.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몇 개는 움짤이에요, 움짤. 이거 보임? 문어가 물고기 잡아먹는 거? 꽃게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얘가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짜침 공포증 있다고. 야 조용히 해. 이거 봐, 잡아먹는 거 봐. 아니 이게 너가 될 수도 있다니까? 님들이 꽃게라고 생각해보세요. 님들도 당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왜 꽃게가 되냐고요. 네? 얘네 둘 다 넣고 양념 풀면 해물탕이라고? 자, 그럼 더 볼까? 심해 공포증. 근데 이게 왜 심해 공포? 무섭긴 하네. 무섭긴 하네. 여기 바로 앞에서 이거 뜯어먹고 있어. 둘이 노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얘가 막 간지럼 태우고 있는 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노라고. 간지럽다고. 까르륵. 쪽. 유사 심해 공포증 돋는 짤. 뭘 오야. 그거 좀 너무 깊지 않아? 무섭다. 심해 공포증 치료됐다고요? 뭐 하는. 명의네, 명의. 명의네요. 상어 코 때리면 컷이라고요? 코가 어딘데? 상어 어디가 코인데? 야, 이 새끼 코 없잖아! 어디가 코인데? 그래, 어떻게 때리냐, 그리고 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얘 어떻게 때리냐. 무섭잖아. 자, 다음. 물고기 공포증. 한국과 일본에선 드물지만 외국에선 심심찮게 보이는 공포증이. 나 아는 사람도 물고기 공포증 있는 사람 있었어. 그래서 장난으로 금붕어 사진 보여줬다가 절연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인지. 어쨌든 그렇다. 땅콩 알러지한테 땅콩버터 먹여보고 싶은 느낌이라고? 그건 살인미수지, 개떡군! 뭔 소리야! 그건 살인미수잖아! 배민 매운탕 호기 생각난다. 나 그거 뭔지 알아? 나방 얼굴처럼 공포의 매운탕. 이거 공포의 매운탕이잖아. 여기 풀숲 사이로 나를 지켜보는 포식자 같아. 진짜 개무서움. 이러면 사실 못 먹지. 부엉이 같아, 진짜로. 근데 뚜껑 열자마자 소리 질 뻔했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물고기 공포증을 느낄 수 있도록 독쌤이 준비해봤어요. 짜잔. 곰치 얼굴. 곰치가 무섭게 생겼어. 곰치 멍 때리는 거 개커엽다고요? 주인도 알아보고 귀엽다고? 뭐야, 너희들 나한테도 귀엽다고 했잖아. 그럼 그럼 나한테도 귀엽다고 한 건. 그리고 다음으로 환 공포증입니다. 근데 나무위키에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공포증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맨날 영국 어쩌고 대학교 이런 데서 맨날 연구하잖아. 쓰잘데기 없는 거. 환 공포증이 실제로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데요. 되게 특이한 결론이 나왔음.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인이 맹독이나 아니면 공격력이 엄청 센 동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그런 게 이런 무늬를 좀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독 있는 동물의 무늬라던가 아니면 공격성 있는 포식자들의 무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상님들이 두려워했던 게 슥슥슥슥슥 타고 내려와가지고 황공포증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어 있죠, 문어.
푸른띠 문어. 이 새끼 보고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임. 이게 맹독성 그거거든요. 그치, 무섭지. 그냥 건드리면, 딱 봐도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음? 나 건드리면 좆된다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건드리기만 해. 크크, 만져봐. 해봐. 나 잃을 거 없는 놈이야. 건들면 좆될 거지. 그니까, 갈 길 가쇼. 그거. 그래서 또 비슷하게 또 이렇게 막 알록달록 도트무늬 비슷하게 있는 놈. 이것도 도깨구리죠. 딱 봐도 만지면 큰일 나게 생김. 안 만지고 싶다. 엉덩이 좋다고요? 너무 나가 싫어 나가. 또 엉덩이 바로 통통 쳐주고 싶다고? 나가 죽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공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 휠체어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은 호킹이고 그 찌그러진 사람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호킹이에요. 호킹. 찌그러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찌그러진 의자 닮은 사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은 공포를 총 3가지 종류로 분류했는데요. 바로 그로스아웃, 그러니까 역겨움, 호러, 그리고 테러,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로스아웃 어디감? 잘못 만들었어. 그로스아웃 없어졌어. 2개밖에 없어. 이건 공포네. 그 공포에도 급이 있다 해가지고 급을 나눴는데요. 제일 단순한 공포가 바로 혐오. 막 피, 내장, 징그러운 거, 벌레, 그런 거 봐서 으악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하급 공포. 그리고 호러 같은 경우에는 테러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제법 무서운 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인간이 대처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 자연재해, 전쟁, 범죄, 뭐 맹수, 귀신, 뭐 이런 거 봤을 때 느끼는 공포. 이런 그 나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공포에 대한 거를 호러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포 피라미드에 따르면 제일 위에 있는 고급 감정 테러. 그 아까의 혐오랑 호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이게 해가 되는 대상에 대한 공포심, 약간 본능적인 그런 감정인 반면 테러는 내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소름 끼치는 상황을 말한대요. 불쾌한 골짜기라거나 그런 것들. 좀 약간 초자연적인 거. 그런 것들이 이 테러로 분류되면서 이게 스티븐 킹이 생각하기에 제일 무서운 거. 코즈믹 호러는 테러냐고. 그치,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잖아. 원숭이 손 이야기 있잖아. 알았다. 이거 오도도도도 알았다. 이거 원숭이 손. 그게 스티븐 킹 아저씨가 와 이썰 미쳤음 이러면서 제일 무섭다고 소원을 들어주는데 약간 뒤틀린 형태로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 그래서 맞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제 나 빼고 다 죽고 막 그런 이상하게 소원 들어주는 썰 이런 거를 이제 테러의 정수래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튼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공포 게임류는 전반적으로 호러에서 이제 이 테러, 알 수 없는 공포, 심리적 공포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 대표적으로 백룸이 있죠. 백룸. 왜 백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괴물이 나오면 그건 이제 테러. 괴물이 안 나오고 이런 것만 있으면 호러. 그래서 공포 게임도 이런 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바뀝니다. 저 대표적으로 저 백룸처럼 리미널 스페이스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장소가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시공간이 막 초월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묘한 느낌이 드는 거. 예전에는 좀 생존 약간 뭐 귀신이나 괴물이나 이런 거한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스토리를 파악하고 좀 이야기를 찾고 그런 전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뭐 8권 출구라던가 백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심리적 공포 쪽으로 추세가 기울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 공게임 화이트데이 있죠.
이건 단순하죠? 학교에서 귀신 튀어나오고 수위가 막 쫓아오고. 이건 그냥 호러. 그리고 몬스트럼도 마찬가지. 나를 쫓아오는 괴물을 피해서 탈출구를 찾아서 도망가기. 이게 다죠. 이제 여기까지가 약간 옛날 게임들. 좀 피해 다니기, 숨기, 괴물이 쫓아오기, 귀신 튀어나오기. 그런 거. 그래서 요즘 공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장소 탐험하는 거. 그런 느낌의 백룸. 그리고 또 8번 출구. 같은 장소와 계속 반복되는 거 무섭죠? 거기서 조금씩 이제 괴현상이 일어나는 거. 무섭죠? 심리적 압박감. 맞아. 그리고 또 리셀 컴퍼니. 이것도 좀 히트했죠. 특히 리셀 컴퍼니에 대한 좀 특이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리셀 컴퍼니에 나오는 그 괴물들도 괴물들이긴 한데 그 리셀 컴퍼니가 흥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 나 혼자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제작자가 펄이래. 그거 나도 알아. 그거 중요해. 어쨌든 이게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2명, 3명 이렇게 되면 흥미롭다고요? 2명, 3명, 4명 이렇게 같이 들어가잖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같이 4명이서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점점 동료가 한 명씩 사라져. 다 같이 있다가 야 나 잠깐 저쪽 보고 올게 이러면서 한 명 가고. 근데 걔는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 좀 흩어져서 보다가 또 한 명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동료가 한 명씩 사라져. 그런 데서 오는 약간 공포?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 뭔가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있어. 근데 저게 내 동료인지 아니면 괴이인지 괴물인지 모르는 그런 데서 오는 공포감이 이 리썰 컴퍼니의 흥행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임, 이제부터 할 게임은 바로 그림자 복도. 이걸 할 때 오늘 PPT를 잘 들었으니까 뭔가 분석하면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뭔가 호러스러운 공포로군 막 이렇게 옛날 스타일이로군 막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겠죠. 무서운 게 띡 좋아. 딱 끝났으니까 그림자 복도. 물고기만 준내 본 것 같다가 물고기 징그럽잖아. 무서워.